안녕하세요. 언남고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이은지 강사입니다. 자, 2학년 1학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힘든 시험이었죠. 1학기 중간에 비해서 1학기 기말이 조금 더 어려워서 아직 채점도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시험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학기 기말 출제 비율부터 보실 텐데요. 우리는 지금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은 나오지 않고 오직 문학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교과서 비중이 약 55%, 프린트 비중이 25%고요. 우리가 1학년 때는 이제 좀 독특하게 외부 지문이 안 나오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 나와서 우리 2학년 되고 나서는 갑자기 외부 지문의 융단 폭격이 이제 쏟아지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여전히 1학기 기말도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2024년도 2학년의 출제 비율을 보실 텐데요. 거의 경향이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2학년 쌤들도 작년 2학년 쌤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아마 2학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과 기말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학기 중간과 기말이 왜 독특하냐면 과목명은 독서로 바뀝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 범위는 거의 대부분 문학이었고요. 오히려 독서 비중이 약 10% 혹은 15% 정도 이내에만 머물렀었기 때문에 2학기 기말에 외부 독서가 33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외부 독서라고 해도 이 속엔 거의 대부분 문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언남고 2학년은 거의 1년 내내 문학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1학기 기말이 끝이라고 이제 털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약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방학 동안에 이 약점을 어느 정도로 극복을 해야지 2학기에서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난도 보실 텐데요. 기본 문제가 약 30%에 불과했고요. 외부 지문이 약 40%, 그러니까 50%까지는 아닌데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이었던 건 보기를 통해서 이제 독해력을 요구하는 심화 문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언남고 2학년의 경우에는 딱 한 문제만 풀이를 해볼 거거든요. 근데 한번 그 문제 풀어보세요. 그 문제 풀어보시고 아, 문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 지문과 직간접 연계 지문은 7문항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겁을 먹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어요. 1학기 중간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외부 지문 외에 보기 분석 문제가 4문항이 나왔는데 이 보기 분석 문제 4문항이 다 최상위 혹은 상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따 풀어볼 최다 오답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이 되는 30분 문항이 정말 당황스러운 문제였어서 좋게 말하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문학 문제가 아니라 문장의 조사나 어미까지 읽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시험 범위는요. 교과서 비중이 약 45%, 교과서 비중이 약 55%, 프린트 비중이 약 45%라 교과서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문제는 프린트를 시험 주까지 나눠줬다는 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약 14작품, 아주 빼곡하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 작품이 9작품으로 23작품 정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기간이 약 2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2달이 8주잖아요. 8주 동안 20작품을 넘게 나가려면 정말 한 주에 새 지문은 무조건 꼼꼼히 끝내줘야 되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설은 안 배운 지문도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이제 몇 배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주에 4-5개의 지문들을 꼼꼼히 정리해야 되는 아주 헤비한 그런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1학년 때는 외부 지문도 안 나오는 독특한 해였기 때문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오면서 점프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 경향은 소설 지문은 전문을 참고하여 출제하고 관련 연계 지문이 외부 지문으로 반드시 나온다는 점. 프린트 경향의 경우에는 재밌는 건 전년도 선배들의 시험 범위가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 누적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존 언남고 이전 시험 범위가 철저히 잘 반영되어서 2024년 이전까지의 수능 완성과 수특 지문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 유형은 외부 지문의 의존도는 1학기 중간에 비해서 낮아졌지만 작품 해석이나 발문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말꼬투리를 잡아야 된다. 그냥 좋게 읽어서는 답이 안 보일 겁니다.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그 유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제 30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가요.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와 참외를 보게 단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기 길이에요.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회복 탄력성은 곤란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윤동주 시 작품은 하나의 자아가 다자로 확장되며 회복 탄력성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시편들에 드러난 다자아의 양상은 초자아와 분열된 자아로 나뉘는데 초자아는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분열된 자아는 자아식이 과하게 일어나 자아가 여러 개로 분열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확장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앞지문은 그냥 자아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라는 거겠죠. 아마도 초자아가 이상적 자아일 것 같고요. 현실적 자아가 그렇지 않은 자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는 현실적 자아가 초자아로 확장되는 자아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 가에서는 시를 쓰는 활동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현실의 자아는 초자아로 확장되면서 절망감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상적인 초자아로 확장하려는 자아식이 포착되며 이상적인 초자아는 현실의 자아에게 손을 내미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나가 침전하는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자아의 확장으로 보면서 자아와 초자아를 매개해서 낙담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을 일어나게 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쓰여진 시의 특징을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문은요, 제가 오타를 낸 게 아니라 원래 발문이 이렇거든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나는 거울을 매개로 자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시적 자아가 여러 자아로 분열되는 자아 확장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성찰이 이루어진다. 참회록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아가 쪼개지게 됩니다. 미래 자아가 현재 자아가, 이거 원래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미래 자아가 현재 자아로로 되었어야겠죠. 이건 좀 아쉬운 오타로 보이고요. 분열된 후 미래 자아는 현재에 대한 고백을 글로 작성한다. 또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거쳐 거울 속에서 현재 자아가 미래 자아를 들여다보며 시적화자가 처한 현재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회복 탄력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있는 긍정적 자아가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나에 대해 성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은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이지만 그 어느 즐거운 날이라는 광복의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면 그 시기에 있을 나가 지금을 돌아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회록이고 두 작품은 모두 다 자아의 분열의 과정이 나오지만 자아의 분열이 오히려 회복 탄력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는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내용이 보기로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볼 텐데요. 한번 짧게 보시겠어요? 이상한 선택지 없는지? 가는 적어볼까라는 표현을 통해 시를 쓰는 행위를 바탕으로 절망감을 회복하려고 한다. 보기 내용과 일치하고요. 2번, 가에서 최후에 나가 이상적인 자입니다. 소극적인 자세를 극복하고 손을 내밀면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될 자아이다. 3번, 가에서 최초의 약수는 초자아가, 긍정적 자아가 현실 자아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적화자는 낙담을 극복하는 회복 탄력성에 도달한다. 보기와 일치합니다. 4번, 나는 어느 즐거운 날에 관해 참회록을 작성한 행위를 통해 미래 자아가 현실 자아를 성찰하려는 의지가 드러난다. 보기와 일치하죠. 5번, 나에서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를 통해 현재 자아에 대한 자아 성찰, 그리고 이 자아 성찰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이들도 다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답의 근거는 관입니다. 4번 선택지, 나는 어느 즐거운 날에 현실적 자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이에요. 광복에 관해서 성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즐거운 날을 설정하고 그때의 자아에 관해서 참회록을 작성하는 거죠. 근데 이거 솔직히 설명을 들어도 이렇게 한숨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학교쌤이 뭘 의도하는지는 알겠다. 그래서 내가 답이 4번인 것도 알겠다. 근데 선생님, 제가 시간을 돌려서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해도 저는 4번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진짜 절망적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계속 고민이 남는다면 2학기 시험은 여전히 어려울 겁니다. 학교쌤이 지금 1학기 중간부터 1학기 기말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문학 문제지만 발문 구조를 명확히 봐라.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느 즐거운 날에 관해라는 표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0번 문제 틀리고 나서 계속해서 고민이 됐고 힘들었던 친구들은 영상 꼭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학교쌤이 문제를 내시는지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1차로 지문을 이해하는 건 당연한 목표가 돼야 되고요. 2차로는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 뭐 말하는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가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생각으로 이상한 선택지를 변별하면서 풀어야지 시험지를 따라간다는 내용으로 지문의 정보를 다 주겠지. 나는 그 지문 정보 가지고 그냥 새롭게 적용해서 풀어볼 거야. 그렇게 되면 답이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유형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중간은 90점이 넘어가는 게 1등급 컷이었는데요. 1학기 기말의 경우에는 1등급 컷이 다소 하락해서 약 3점 이상이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89점 정도가 1등급 컷이 될 것 같고요. 2등급은 83점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 1학년의 경우에는 1등급자가 1학기 중간과 1학기 기말이 많이 변화가 없어요. 많아봤자 제가 생각하기에 한 5명 이내로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2학년은요. 진짜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시험 1등도 완전 뒤집어지고요. 2등 다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희망적인 건 1학기 중간도 2등급이고 1학기 기말도 2등급인데 합산하면 1등급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직 합산 점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좀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 최종 꼬리표 나올 때까지 누가 1등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반에서는 지금 1등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1학기 중간 때 2등급이었다가 1학기 기말 기준으로 1등급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지금 최소 2명이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친구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조금 이거는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나. 다만 이걸 단순히 어떤 그 기회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우연히 내가 1등급에서 2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2학기 때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야겠다. 이게 이제 최우선의 목표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중간과 기말 합산한 점수까지 봐줘야 되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성적 상승 및 사례 성과도 이제 비슷한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2학년의 경우에는 지금 최다희원이 우리 수업을 수강을 하고 있고요. 1학기 중간에도 1학기 기말에도 지금 1등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아쉽죠. 자, 그러나 1학기 중간 기준으로 2등급 학생들이 지금 1학기 기말에 아주 큰 성과를 보이면서 1등급으로 이제 도약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더 희망을 가지고 이제 2학기까지 아이들과 함께 달려볼 생각입니다. 자, 2학기 대책 말씀드려 볼게요. 이 지점을 꼭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 경향은 이름은 독서지만 여전히 문학이 될 겁니다. 부교재는요,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워크북 제시할 텐데 워크북의 출처는 아마도 2024년부터 25년까지 수능 특강의 주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고3들의 시험 범위와 겹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올해 고3들 수업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고3들의 지문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 훈련하는 게 가장 큰 팁이 될 것 같고요. 출제 경향은 1학기의 경향이 더 굳어지면 굳어지지 연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학이지만 사실상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들 욕심 있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업 준비도 철저하게 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진짜 독서 강화력, 독해 강화력, 그리고 문학 강화력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을 내시려고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나오면서 불평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도 역시나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번 시험을 피드백 반영하고요. 그리고 나서 2학기로 넘어가는 과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항상 이제 제가 잘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한 이제 시각 자료 화면에 넣어놨고요. 우리 진짜 열심히 학교 시험 유형 맞춰서 시험지와 클리닉까지 매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여러분 간편하게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 채널부터 이제는 네이버 지도에도 뜹니다. 여러분이 이제 손가락 클릭만 하면 언제든지 클리닉 예약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성적도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요. 부모님들께 어머님 저 새로운 수업 개강합니다. 이번에 특강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봐주세요. 이런 문자 안 보내요.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어머님들 클리닉 개설했으니까 클리닉 신청해달라고 이런 문자는 정말 자주 보내거든요. 이거는 재원생들이면 정말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이렇게 자부하는 만큼 우리 방학 동안에도 저하고 함께 달릴 의향 있는 친구들에게는 수업 2가지를 준비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밤에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1학기 중간은 2등급이었는데 1학기 기말에 지금 1등급을 찍은 친구였는데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 수요일하고 월요일 거 2개 다 들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수요일 거 하나만 듣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요. 빡빡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2 정규 같은 경우에는요. 문학 30%, 독서 70%입니다. 수요일 10시 타임이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문학 특강. 진짜 나는 이제 문학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교 특성상 문학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걸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7월 21일 월요일 2시 타임도 있습니다. 물론 제 수업 2개 다 들으면 제일 좋지만 제가 왜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냐면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국어 1이고 영수 3, 2 이러면 안 돼요. 국어도 1이고 영수도 1로 가는 게 목표인데 방학 동안에 국어만 몰빵했다가 다른 과목 떨어지는 거 저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있게 여름방학 계획하시고요. 어떤 수업을 택하셔도 고2 오전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2 오전 모의고사는요. 방학 동안에 아침에 깨워주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학원에 등원해서 이제 우리 60분 동안 시험 보는 거거든요. 시험 보고 나서 매주 피드백 받고 질문하고 그러면 방학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4주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 4주의 시간 동안에 집에서 뒹굴거리지 않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교실에 와서 이제 상쾌한 공기 맞으면서 시험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거 외에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닉은 매주 진행하고요. 우리 2학년에겐 특별히 제공이 되는 거니까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도 있고요. 이번 2학년 들어와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도 있는데요. 모두 다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 남아있는 시간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통해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